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원의 칼날의 코초 시노부가 여주인공으로 탄지로와 이어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 시노부가 상현유 다키유타로 남매를 대체하고 만세근학교회가 상현이 도우마를 대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긴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상현의 열기 중 3마리나 잡게 된 귀살대는 귀살대 역사상 전례 없는 활약에 이번 세대에서 분명 무잔을 끝낼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고 귀살대 주들의 사기는 하늘 높이 찌르게 되었죠. 그것은 타마 역시 들떠있는 것은 마찬가지. 귀살대 검사들의 수준이 그 어떤 때보다 강한 지금이 타이밍 상현의 혈기의 숫자도 많이 줄어든 지금이야말로 무잔을 격침시켜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마요는 사실 이전부터 무한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곳에 들어갈 방법까지도 전부 마련해놨었지만 함께 싸워줄 강한 동료들이 없었기에 항상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귀살대 검사인 탄지로 시노부와 친해지게 되며 귀살대의 병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자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죠. 타마요는 직접 우베야시키 당주를 만나게 되었고 무한성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에 우베야시키 당주는 모든 귀살대원들을 은밀히 모으게 되었고 최후의 결전을 위해 타마요가 알려준 장소로 가게 되었죠. 한편 무한성에 있던 무자는 연이어서 강한 상현의 혈기들이 대치당하자 사태가 심각해졌음을 알고 혈기들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모든 혈기들을 불러 모은 뒤 혈기들에게 피를 나눠주며 그들을 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한성 한 구석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고 나키메는 무잔에게 지금 귀살대 검사들이 이곳에 들이닥치게 되었다고 했죠. 무잔은 도대체 보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무한성의 혈기가 뚫린 것이냐고 화를 냈고 나키메는 이 혈기들은 같은 혈기만이 뚫을 수 있는 것 누군가가 무잔님을 배신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잔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곳에 혈기들을 불러 모아놓은 상태이니 이번 기회에 귀살대 검사들을 전부 쓸어버리면 되겠다며 이쪽에는 상일 코쿠시보가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귀살대 검사들과 혈기들이 대규모로 전투를 하기 시작했고 주들은 그동안 쌓여왔던 동료들의 원한과 가족의 원한을 갚기 위해 혼신을 다해 혈기들을 베어버렸습니다. 시노부 역시 혈기들을 벌레의 호흡으로 대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의 앞에 새롭게 상인육의 자리를 부여받게 된 카야쿠가 등장해 막아섰죠. 카야쿠는 시노부를 보며 오호 여자 검사인가? 난 너처럼 앙칼진 여자들이 좋더라고. 이참에 너도 혈기가 되어 내 여자가 되는 것은 어떠냐? 라고 낄낄댔습니다. 시노부는 당신처럼 저급한 사람에겐 저는 과분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반한 사람은 따로 있어서요. 라며 여유롭게 웃었죠. 카야쿠는 그렇다면 힘으로 굴복시키면 되겠다며 이 세상은 어차피 강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세상이며 나는 비로소 상인이라는 거대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죠? 라고 했고 카야쿠는 그대로 번개호흡을 시원해 시노부에게 뛰어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해호흡이 날아와 카야쿠의 공격을 튕겨내버렸고 탄지로가 시노부 앞에 나가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역시 올 줄 알았다며 부드럽게 웃었고 탄지로는 시노부 씨를 건드린 녀석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했죠. 카야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고 여자 앞에서 가오잡고 싶나 본데 넌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번개호흡을 시전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내친 세계로 카야쿠가 다가올 방향을 쉽게 읽어버렸고 그대로 해호흡으로 카야쿠의 목을 베어버렸죠. 카야쿠는 이 압도적인 실력에 어이가 없었고 어떻게 상현인 자신이 무너질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탄지로 씨는 상현 3과 상현 2의 혈기까지도 대체했는데 당신 따위가 상대가 되겠나요? 라며 은근히 탄지로를 자랑했죠. 그때 상현의 교코에 마위친 혈기들이 그들을 향해 날아왔고 시노부는 빠르게 탄지로를 안고 그 공격을 회피했습니다. 탄지로는 혼자서도 피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쑥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시노부는 탄지로에게 저의 혈기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한 뒤 교코의 앞으로 갔고 교코는 귀살대 검사 따위가 혼자서 자신을 상대하겠다는 거냐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시노부는 재빠르게 교코에게로 뛰어가 벌레의 호흡 공격을 했는데 교코는 다른 항아리로 이동해버리며 시노부의 공격을 피했고 계속해서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죠. 그의 탄조로는 저 녀석을 이라며 나서려고 했는데
시노부는 저에게 맡겨달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며 부드러운 미소로 정색을 했고, 탄지로는 넵 이라고 하며 행동을 멈췄습니다. 시노부는 계속해서 자신의 공격을 피해 다른 항아리로 숨는 교코를 보고 혈기화된 약을 투여한 뒤 곧바로 꽃의 종형 피안주안을 시전했죠. 그러자 교코의 움직임은 프레임 단위로 보이며 그 혈기술의 비밀을 간파할 수 있었고, 그대로 교코가 이동할 항아리로 다가가 교코를 베어버렸습니다. 교코는 시노부의 칼을 맞자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되었는데 몸 주변으로 강력한 등곶독이 퍼져나갔고 팔다리가 마비가 되어버렸죠. 항상 다른 검사들을 마비시킨 뒤 죽여왔던 자신 역시 마비가 되어 이렇게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시노부는 그대로 교코의 목을 베어 처단해버렸고, 타니로는 그런 시노부를 보며 물개 박수를 시전했죠. 한편 상해사 한탱구는 통주 사네미와 마주치게 되었고, 사이미는 곧바로 그 혈기를 베어버렸지만 한탱구는 분신으로 다시 일어나 반격을 했습니다. 그에 전부 다 목을 베어버리면 그만이라며 다시 바람의 호흡으로 공격을 했는데, 한탱구의 분신은 4마리가 되며 사방에서 사네미를 공격했죠. 그러면서 한탱구는 내가 이 기술로 상인의 자리까지 올랐다며 너네들이 내 비밀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절대 나를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탱구의 공격에 몸 곳곳에 상처를 입게 된 사네미, 한탱구의 분신들은 그대로 사네미를 마무리 짓기 위해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한탱구의 분신들은 만취한 것처럼 현기증이나 비틀거리게 되었죠. 사이미는 나 역시 이 희귀혈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거든, 혈기 사냥에 가장 특화된 몸이라는 거지 라고 하며 한탱구의 분신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탱구의 본체는 따로 숨어 있었기에 자신의 에너지만 소모할 뿐 소멸되지 않는 상황. 어차피 시간만 끌면 결국 저 녀석은 과다출혈로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그림자가 들이오더니 한탱구의 본체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이미는 크하하 웃으며 결국 베고 또 베다 보니 힘이 다 떨어져 죽어버리는구나 라며 자신도 상인의 혈기를 자아냈다는 것에 몹시 만족했죠. 한편 탄지로와 시노부는 한 혈기와 마주치고 나서 엄청난 위압감에 긴장 상태에 빠졌는데, 그들이 만난 것은 바로 상윤일 코쿠시보, 최강의 12개월 혈기였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들을 보더니 무잔의 지배를 벗어난 혈기 소녀 한 마리, 그리고 인간이면서 혈기의 냄새가 나는 여자, 그리고 자신의 동생 요리이치의 기거를 차고 있는 소녀라는 것에 지금껏 수백 년간 만나보지 못한 녀석들을 한 번에 만났다며 신기했죠. 탄지로는 일단 저 혈기는 무척이나 강해 보이니 조심하러 가며 그대로 해협을 시전한 뒤에 코쿠시보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역시 해협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건가? 라고 하며 달의 호흡으로 여유롭게 쳐냈고, 니역의 해협은 요리이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했죠. 탄지로는 요리이치가 대체 누구지?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코쿠시보와 칼을 맞대며 공방전을 지르기 시작하자 뭔가 자신에게 없던 기억이 떠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점점 더 달의 호흡 참격의 개수를 늘려가며 탄조로를 압박했고, 탄조로는 내입신 세계를 통해 피해보려고 해도 전부 다 피하지 못하며 몸 곳곳이 베이고 말았죠. 그 모습에 시노부와 네이코 역시 잠전을 했는데, 네이코는 각성의 힘을 사용해 코쿠시보에게 근접해 타격을 했지만 코쿠시보 역시 내비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 공격을 전부 다 피해버리며 네이코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시노부 역시 꽃의 호흡으로 강력한 검수를 시전했는데, 그 역시도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에 막히며 튕겨나왔고, 코쿠시보는 광범위한 창격들을 주변으로 날려 점점 더 압박을 해갔죠. 시노부는 저번에 만난 도우마도 엄청나게 강한 녀석이었지만 이 녀석은 그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강적이라는 것에 어떤 수를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른 주들이 도와주러 온다고 하더라도 코쿠시보의 범위 공격은 4대1 싸움에 유리했기에 압도적인 강함으로 찍어 누르지 않고서는 승산이 없을 것 같았죠. 그때 탄지로는 반점을 이용해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올렸고, 조금이나마 코쿠시보와 다시 칼을 맞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반점까지 발현한 해옥 검사를 죽이는 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비로소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해호흡에 대한 열등감을 없애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탄지로와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이 수차례 부딪혔지만 탄지로는 해호흡의 모든 형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완성된 달의 호흡에 점차 밀리며 지쳐갔습니다. 탄지로는 여기까지 와서 이 혈기 한 마리에게 막혀 무잔에게 닿지 못한다는 것에 원통했고, 다시 네유코와 시노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코쿠시보에게 뛰어들었지만 그녀들 역시 상처만 입을 뿐이었죠. 코쿠시보는
역시 이것으로 역사상 최강의 검술은 달의 호흡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며 지쳐있는 탄지로에게 뛰어와 칼을 휘둘렀고, 탄지로는 그 공격을 겨우 방어했지만 손에 힘이 풀려 그만 일륜도를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래도 나를 상대로 이 정도까지 버틴 검사는 처음이니 그 점은 인정해주마, 잘 가라 라고 하며 탄지로를 향해 칼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엄청난 공격이 날아와 코쿠시보의 공격을 튕겨내버렸고, 코쿠시보는 그대로 뒤로 쭉 밀려나 버렸죠. 엄청난 위압감을 풍기며 탄지로를 향해 걸어오는 발걸음, 그 포스는 코쿠시보와 비교해봤을 때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탄지로는 그를 보며 엄청나게 놀랐고, 교메이 스승님 어떻게? 라고 했죠. 아까 전 한탱구를 배워주었던 장본인 역시 교메이는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치명상을 입고 가사 상태에 빠져 있었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죽진 않았지만 이미 장기간 손상이 심해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노부가 혈기화된 약을 만들어 자신에게 투여를 하자 순간적으로 혈기의 재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에게 그 약을 투여를 했었죠. 그 뒤 교메이의 상황을 미쳐보지 못하고 무한성으로 오게 되었는데, 교메이는 혈기의 재생력으로 손상된 장기들이 전부 회복이 되었고 혈기의 힘까지 가지게 되며 부활해 무한성으로 오게 된 거였습니다. 교메이는 내가 올 때까지 잘 버텨줬다. 저 녀석이 12개월 중 최강인 상현 1인가? 그렇다면 이쪽도 비할 때 최강의 전력인 내가 상대하는 게 맞겠지 라고 했죠. 탄지로는 자신의 스승인 교메이가 살아왔다는 것에 너무나도 기뻤지만 상대는 너무나도 압도적인 강함을 가진 혈기였기에 상현 3의 혈기에게 당했던 교메이가 코쿠시보와 싸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노부는 교메이가 등장하자 환희에 찬 표정을 지었는데, 사실상 완력이 부족해서 꽃체업을 쓰지 못하던 자신이 도마의 얼음보살까지 배워버릴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냥 인간의 몸으로도 상현 3과 비슷한 수준으로 싸웠던 교메이가 혈기의 힘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코쿠시보는 요즘 비할대 검사들이 혈기화되는 게 트렌드인가? 하지만 너희는 반쪽짜리인 혈기, 근본적인 혈기에게는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교메이에게 여러 개의 달의 호흡 참격을 날렸습니다. 그의 교메이는 바위의 호흡을 지어난 뒤 철퇴를 붕붕 돌렸고 주변에는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숨겨놓았던 비장의 카드인 교메이를 부활시키면서 나름의 반전을 꾀해봤어요. 이 전개를 하기 위해 아카자전 때 교메이를 죽음 직전 그리고 가사 상태에 빠지게 빌드업을 해봤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